세계 최고의 상남자들은 부가티 같은 하이퍼카를 타면서 카레이싱을 합니다. 과학계에서도 세계 최고의 과학 너드들이 카레이싱을 합니다. 2017년 프랑스에서 사상 처음으로 나노 카레이싱이 열렸습니다. 상남자들의 터프한 카레이싱은 기어를 컨트롤하며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려가지만 과학 너드들은 푸른 복장을 입고 마우스와 이 미세한 장비를 통해서 기어를 올려 카레이싱을 합니다. 그들은 사뭇 진지합니다. 조심조심 실험 장비를 세팅하고 마우스를 요거 통해서 기어봉을 막 올립니다. 과학자들은 수백 개의 원자를 통해 엔진과 차체 바퀴를 만들어 머리카락 굵기의 1000분의 1 사이즈 정도로 초미세 자동차를 만들어서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금으로 만들어진 경주로를 달려갑니다. 이 나노 자동차 달리는 도로는 볼펜으로 그리는 선보다도 5만 배가 더 얇습니다. 자, 부가티는 고급유를 먹고 달리지만 이 나노 자동차들은 아주 미세한 전기를 통해서 달려갑니다. 과학자들은 약 1에서 2V의 전압을 400에서 500번 이상 아주 미세하게 가하며 정밀한 컨트롤을 통해서 결승점으로 달려갑니다. 과학계 최고의 상남자들의 진땀 어린 경기는 세계 최고의 전을 네이처를 비롯하여 과학 플랫폼들에서 전세계 중계가 되었죠. 부가티를 모는 카레이서들은 기어를 드르륵 올리면 되지만 과학자들은 일반적인 자동차보다 50억 배는 작은 나노 자동차들을 요 마우스를 통해서 컨트롤하는 진정한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이 너드들이 또 한 번 전세계를 열광케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저널 네이처에서 이 사진이 표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아토믹 파워, 자동차의 휘발유 파워보다 훨씬 강력한 원자의 힘. 네이처는 말이어 갔습니다. 엑스레이가 단일 원자의 특징을 포착해냈다. 나노 카레이싱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이번에는 역사상 최초로 엑스레이를 이용하여 단 하나의 원자를 포착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 하나의 원자를 포착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원자 하나의 사이즈는 0.1나노미터입니다. 얼마나 작냐면 머리카락 두께보다도 100만 배는 작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보기 힘든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뭘 보려면 빛을 쏴야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너무나 작다 보니까 빛을 쏴버리면 움직여버립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아주 작은 것들을 보기 위해서 셈이라던가 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고, 재료과학자들은 물질의 특징이라던가 구조를 알려고 엑스레이를 썼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엑스레이들은 원자가 1만 개는 모여있어야 확인이 가능했어요. 쉽게 생각해서 숟가락으로 밥을 딱 펐는데 최소 1만 개의 쌀이 퍼졌던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밥을 딱 퍼면 적어도 1만 개의 쌀알이 퍼졌어요. 나노 쌀알 딱 한 개를 자세하게 보고 관찰하고 싶은데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 숟가락으로 쌀알을 딱 하나 퍼내는 것에 성공했어요. 진짜 미친 거죠. 지금까지는 1만 개가 최소단이었는데 이번에는 단일 원자를 포착을 해낸 거예요. 이 미친 결과는 곧바로 네이처의 표준 논문이 되었고, 무려 15,000번의 SX와 980이라는 알티메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수치거든요. 과학자들한테는 이번 연구가 BTS의 신곡이나 다름없었던 거예요. 1895년 렌트겐의 엑스레이가 개발된 이후로 엑스레이는 재료과학부터 의학까지 거의 대부분의 과학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특수 현미경 장비들로 원자들을 이미지화할 수는 있거든요. 영상으로도 촬영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재료공학자들은 탄소 나노튜브 안에 원자번호 72번 레늄을 넣어서 레늄이 결합되고 분리되는 과정들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에 성공했어요. 이 영상은 템이라는 특수한 현미경으로 이미지화를 한 겁니다. 하지만 어떤 물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엑스레이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구는 오하이오 대학의 표현을 빌리면 물질을 탐지하는 방법의 혁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 있지 않습니까? 얘가 화성 암석 물질을 뭐로 구성되는지 조사할 때 엑스레이를 썼습니다. 근데 한 번 관찰할 때마다 밥풀 막 1만 개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밥풀 한 개를 유심히 볼 수 있게 된 거죠. 숲이 아니라 나무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원소의 종류뿐 아니라 어떤 화학적 상태인지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할게요. 스시를 먹는데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밥이 이천에서 온 쌀로 만들었다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대체 이 쌀에 무슨 짓을 했길래, 무슨 조미료를 넣었길래 이런 맛이 나는 것일까? 이거를 알아내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서 쌀알 하나하나의 상태와 어떤 조미료가 첨가되었는지 알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주 작은 세계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진리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거대하고 또 경이롭습니다. 이 경이로운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저는 미국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미국에 여행 가면 그랜드 캐니언부터 요세미티 등 대자연의 위압 속에서 나는 진짜 이거 먼지도 안 된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이 대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알아낼 수 있을까요? 거대한 우주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의 시작이 바로 모든 것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입니다.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말했습니다. 인류가 종말하여 단 하나의 문장을 담아야 한다면 이 문장을 남길 것이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이들은 영원히 운동을 계속하는 작은 입자로 거리가 어느 정도 이상 떨어져 있을 때는 서로 잡아당기고 외부의 힘에 의해 압축되어 거리가 가까워지면 서로 밀어낸다. 짧게 말해서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